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2의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들 30강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4단원 단원 종합 문제 적분편의 대단한 마무리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강부터 29강까지를 한 강도 빠뜨리지 않고 쭉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30강도 무리 없이 잘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를 통계 자료를 내보면은 앞부분에 1강, 2강, 3강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마지막 후반부로 갔을 때는 마치 반비례 그래프처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격하게 그 마지막을 완강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0강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상위 몇 %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쌤 확신하고요. 자, 마지막 30강을 잘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미적분2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 종합 문제 8번부터 마지막 15번까지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미적분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번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 ddt는 2x sin x 플러스 코사인 x를 만족한다. 자, 8번 문제도 굉장히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 등장하는데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좌변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f dt. 자, 요 식은요. 뭐에 관한 함수입니까? 1번 t에 관한 함수이다. 2번 x에 관한 함수이다. 3번 t와 x가 모두 포함된 함수이다. 4번 상수이다. 뭐가 맞습니까? 자, 정답은 x에 관한 함수입니다. 얼핏 보면은 t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 t에 관한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거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한 형태로 먼저 t에 관한 적분을 한 다음에 그 t 자리에 뭘 집어넣는 겁니까? x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t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x에 관한 식만 남아있고 좌변 x에 관한 함수. 우변은 어땠습니까? 역시 우변도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갖다가 적당히 이용해서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ft를 부정적분한 한 형태를 쌤이 라지 ft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라지 f에다 t 자리에 x를 집어넣고요. 라지 f의 t 자리에 0을 집어넣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식이 2x sin x 코사인 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어진 좌변에 있는 식들이 x에 관한 식이지만 요 f0은 뭐예요? 상수입니다. t에 관한 fx를 적분한 다음에 그 t 자리에 0을 집어넣는 상수고요. 이 식의 양변을 다시 한번 x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요 f0은 사라지고요. 라지 fx는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주어진 형태를 미분한 형태를 쓰면은 바로 스몰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미분하게 되면은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씁니다. 2 sin x 코사인 x 플러스 2x에 자, sin x 미분하게 되면 코사인 x가 되겠고요. 코사인 x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므로 한마디로 지금 이 칠판의 아랫부분에 써놓은 식이 뭐냐면요. fx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뭐가 많이 나오느냐? 여기 주어진 요 적분된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fx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는 고3 강좌에서 다룰 겁니다.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x-t의 ft dt라는 이런 꼴이 실제로 과거의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던 적이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적이 있고 이런 형태들 뭐 x하고 t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제 고3 때 주로 다루니까 일단은 그것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데 지금 질문이 뭡니까? f 2분의 파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놓고 그냥 x 2분의 파이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 문제는 c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적분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적분돼 있는 걸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미적분 통합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f 2분의 파이 바로 구해볼까요? f 2분의 파이는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1이고요. 이 값은 0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2만 남고요. 여기 2분의 파이 되면 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남아서 정답은 2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9번도 보겠습니다. 9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fx, gx가 있는데 f'x가 gx래요. 좀 f'x가 gx야. 그러니까 fx하고 gx는 서로 미분되는 관계인데, 자, 뭐 fa, fb가 나와 있는데 질문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gx, dx입니다. 한마디로 fx가 뭔지 gx가 뭔지 정체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적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f'x가 gx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주어진 식은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곱하기 gx라고 쓰지를 않고 이 gx 자리에다가 f'x라고 한번 써볼까요? f'x dx.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선가 굉장히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바로 무슨 형태냐? f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하고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dt, dx가 이 식으로 x에 관해 미분하게 되면 f'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f'x dx 자리에 dt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째로 요거는 dt가 되고요. 통째로 이거는 t가 되기 때문에 치환적분에 의해서 이 주어진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럴, 요 식은 통째로 t가 되고요. 이건 통째로 dt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나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바로 적분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적분 구간이 A, B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X가 A고 X가 B인 거지 T가 A고 T가 B인 게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X가 A일 때 T는 얼마가 되냐면 FA가 되는데 FA가 얼마냐면요. 여기에서 2라고 나와 있습니다. X가 B가 되면은요. T는 FB가 되고요. 그 FB는 여기에서는 5라고 나와 있고 요걸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마지막 답은 간단하죠. T를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1 T의 제곱이고요. 요거 갖다가 2부터 5까지 구하시면은 2분의 25 빼기 2분의 4니까 2분의 2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치환적분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걸 보면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10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 10번. 네, fx는 x 코사인 ex에 대하여 x가 있고 코사인 ex가 있고 곱해져 있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2분의 파이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십시오. 딱 보니까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치면서 적분과 바꾸면은 0부터 1, 1부터 2분의 파이 되겠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요 밑줄 친 식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식은요.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x 코사인 ex를 적분을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적분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정적분은요. 정적분의 테크닉 중에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또는 그냥 정적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쓸지를 보는데 보니까 두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x를 미분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네요. ux는 x, v'x는 코사인 EX 이렇게 놓고 이 식을 부분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요. 인테그럴이 아니죠. 자, 대괄호 치고 여기는 ux, vx를 곱하는 거니까 ux는 x 그대로 있고요. 요거는 미분하기 전 형태가 뭡니까? 사인에 EX를 미분하게 되면은 2 곱하기 코사인 EX가 되니까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은 되겠네요. 0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인테그럴에 0부터 2분의 파이 쓰시고 이거는 이 앞부분을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그대로 두니까 2분의 1에 사인에 EX, DX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답지에 쓰시면 되는데 우선 앞부분 해볼까요? 2분의 파이 여기 대입하게 되면 사인 파이 0 대입하면 사인 0 둘 다 0이므로 앞부분은 구할 필요 없이 그냥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 뒤에 부분은요. 사인 EX를 적분하는데 앞에 2분의 1 있고 또 이 사인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분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두 번 반복되니까 4분의 1의 코사인의 E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이너스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 대입해 볼까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 되므로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0 대입하면은 또 1이므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구하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부분적분은요. 마이너스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므로 이 마이너스 부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사라진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윗끝에서 아래끝 빼고 나면 또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문제 11번. 자, 마지막 강의를 하니까 좀 마음이 시원섭섭합니다. 일단 끝냈다는 그 기쁨과 여러분들 그렇죠? 끝냈다는 기쁨과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섭섭함이 있지만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면 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완강을 향해 달려가 봅시다. 자, 11번입니다. 11번. 자, 11번부터 이제 조금씩 복잡한 활용이 나옵니다. 자, y는 루트 x 플러스 2와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한마디로 두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선은요 고1 과정에서 이 그래프는 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이 함수는 y는 루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루트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오른쪽은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요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요 함수가 됩니다. 근데 이 함수는요 요렇게 그려진 함수이기 때문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요렇게 되겠고요. 둘 다 x가 0일 때는 0, 루트 2를 지나기 때문에 요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재미있는 것은 두 함수가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걸 다 구할 필요 없이 두 함수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를 구한 다음에 2가 되므로 곱하기 1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적분의 방법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자, 이거 x축에 대해서 적분해도 되겠고요. y축 방향으로 적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걸로 적분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두 가지 다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0부터 2까지. 요 함수가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이렇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또는요 이렇게 적분하셔도 돼요. 이걸 y축 방향으로 적분하려면은 이것의 x좌표만 쓰면 되는데 이것의 x좌표는 양변 제곱한 다음에 넘기시면은 x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x좌표는요, 요 길이는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를 하시고 이거를 y축 방향으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y축 방향으로 적분할 때는 y가 0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네, 0일 때부터 루트 2일 때까지. 적분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둘 답은 똑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 한번 요거 왜냐면 루트가 있으면 적분하기 조금 번거롭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루트가 없는 걸로 적분해 볼게요. 자, 구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y의 세제곱 플러스 2y 0부터 루트 2가 되겠고요. 0을 대입하면 00이고요. 루트 2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 좀 복잡하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여기는 2루트 2 하니까 3분의 2루트 2 플러스 2루트 2니까 3분의 6루트 2가 되나요? 네. 그렇죠. 3분의 2루트 2, 3분의 2루트 2, 3분의 6루트 2, 3분의 2루트 2, 3분의 6루트 2. 그렇죠. 계산하시면은 3분의 4루트 2.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4루트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지금 요 적분한 것은 뭘 구한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반쪽짜리를 구했습니다. 질문이 이 둘러싸인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구하는 문제는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3분의 8루트 2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곱하기 2 같은 거를 빼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쌤이 요걸 푸는 과정에서 지금 요 반쪽짜리만 먼저 구했습니다. 0부터 2까지만 구했는데 이걸 아예 애시당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하셔도 되겠고 또는 큼지막하게 2 곱하기 이렇게 써놓고 구하셔도 됩니다. 곱하기 빼먹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항상 실수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는데 그 간략하게 하는 과정들을 어느 순간 여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살짝 빼먹을 뻔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도 넓이 구하는 문제네요. 네. x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양쪽 끝은 포함이 되네요. 두 곡선 y는 루트 3 코사인 x와 y는 사인 x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한마디로 요 빗금친 부분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빗금친 부분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적분 구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원래는 그래프 먼저 확인하고 적분 구간 찾고 마지막에 부호에 주의하면서 식을 세워서 계산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X축에 대해 적분할 것인지 Y축에 대해 적분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Y는 sin X를 X는 어쩌고저쩌고로 표현하는 것은 뭐 고교 과정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X축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얼마까지? 이 값을 모르는구나. 이 값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위에 것 빼기 아래 건데 위에 그래프가 루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요 세모만 구하면 되네요. 요 세모가 뭡니까?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입니다. 그래서 사인 x와 루트 3 코사인 x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0은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점의 요 사인 값이 0은 아니고 코사인 값도 0이 아니죠. y 값이 지금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여기는 탄젠트 x는 루트 3이 나오고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가장 0에 가까운 점, 이 점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x가 루트 3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르륵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3이니까 루트 3 사인 x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코사인 x 막 미적분을 동시에 하다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또는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막 미분을 할 때랑 적분을 할 때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헷갈리는 것도 공부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0을 3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사인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네요.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0 대입하니까 0이고요. 0 대입하니까 1이 돼서 정답은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단원종합 문제 12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곡선 Y는 ln e-x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일단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항상 넓이 구할 때는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과연 어디 부분 넓이를 구할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ln e-x는요. y는 ln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면 이 그래프가 y는 ln x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축에 대칭을 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했으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y는 ln e-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그래프가 y는 ln x, y는 ln-x라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이거고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만나는 점은요. 이 값이 0이 되려면은 좀 복잡하네요. 이 값이 0이 되려면은 x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2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x가 2 플러스 1. x축으로 x에다가 2 플러스 2 플러스 1이 아니죠. 2 마이너스 1이네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이 여기다 2 마이너스 대입하게 되면 ln 1은 0이 돼서 되고요.
요 값은 얼마입니까?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ln 2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적분을 하시는데 이 적분하는 과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테그랄 0부터 2-1까지의 이 함수를 적분하셔도 됩니다. dx, x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이 식이 너무 복잡해. 적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분 구한도 복잡해. 근데 이런 방법 있죠. 이거를 y축에 대해 적분하게 되면요.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이렇게 촥촥촥촥 적분해 나가면 되는데 그것은 이것의 x좌표만 쓰면 됩니다. 이거 x좌표 쓰는 방법은요. 이 식을 y는이 아니라 x는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x가 뭡니까? 2의 y제곱 그죠? 자, 양변의 이 로그의 정에 의해 가지고 2의 y제곱은 2 빼기 x고요. 넘기니까 그렇죠? x는 2-2의 y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2의 y제곱 dy 이렇게 구하시면은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넓이를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 부분 넓이를 구하는데 이거를 x 방향으로 잘라서 적분하는 게 편리한지 y축에 평행하게 잘라서 적분하는 게 편리한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쓰는데 일단 2의 y제곱이나 2라는 상수는 적분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면에 lnx 또는 ln2-x는 반드시 부분 적분을 거쳐야지만이 적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x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것보다는 y축을 따라 적분하는 게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뭐 식만 한번 써놓을게요. 인테그럴 0부터 2-1까지 그 다음에 ln 2-x dx 이렇게 구해도 답은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걸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구해보니까 equal 2y 마이너스 또 2의 y제곱 0부터 1까지 자, 대입하니까 여기는 2가 남고요. 여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의 1제곱이 남고요. 오, 사라졌네요. 0 대입하니까 0이고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나와서 정답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네요. 네. 자, 14번으로 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넓이와 부피 구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번도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그래프로 잘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자, 14번. 곡선 y는 x분의 1과 x축 두 직선 x는 1, x는 2 루트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는 k에 의해서 2등분 된대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그 중에 x가 0보다 큰 범위만 일단 그렸습니다. 약간 되겠어요. 그 다음에 x는 1은 뭐 이런 정도겠죠. 1,1을 지나니까 이게 y는 x분의 1. 그 다음에 2 루트 2면은 요 정도 있겠습니다. 2 루트 2.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2의 2분의 3제곱 뭐 필요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뭐냐? x는 k가 어딘진 모르지만 요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x는 k예요. 요렇게 있을 때 요 넓이가 요 두 넓이를 2등분한다는 뜻이니까 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다. 또는 이 전체 넓이의 이 넓이가 절반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빗금친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빗금친 이 부분하고요. 넓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질문이 상수 k 값을 구하십시오. 일단 뭐부터 구합니까? k하고 상관없이 이 넓이는 고정이죠. 인테그럴 1부터 2 루트 2까지 x분의 1 dx는 이제 고정입니다. 전체 넓이에요. 얼마입니까? 네. ln x에 대해서 1부터 2 루트 2까지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 요거 집어넣으면 2의 2분의 3제곱이면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넓이가 2분의 3이에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 넓이는 얼마입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럼 이게 4분의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한마디로 이거죠. 인테그럴 1부터 k까지 적분하고 x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이 4분의 3이 되세요. 요 만족하는 k 값 찾으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적분하게 되면은 equal ln x가 되면서 자,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ln x가 아니라 정말 ln 절대값 x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ln 절대값 x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절대값을 씌우건 씌우지 않건 상관이 없는 것 뿐입니다. 엄밀하게는 이걸 써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단 이렇게 되겠고 이 값이 1부터 k까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0이고 해보니까 ln k만 남게 되겠고 k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ln k가 되겠고 이 값이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k가 얼마입니까? 2의 4분의 3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생님도 대학 과정에서 공부할 때 또는 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적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들 중에 하나가 오히려 로그가 등장하면 계산이 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딱 들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수 로그가 우리한테는 다항함수가 익숙하단 말이에요.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지수 로그 함수의 미적분을 막 하다 보면은 지수나 로그가 나오면 특히 자연상수 2가 등장하는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ln이 등장하고 자연상수 2가 등장하고 또 특히 미분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계의 기본 단위인 단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 자연상수, 자연계의 만물의 그 이치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런 자연상수 2가 왜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14번을 풀 수가 있고요. 자, 단원 종합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적분에 활용해서 마지막에 공부했던 바로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피 볼게요. 단원 종합 문제 15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Q가 있습니다. P는 x, 0이고요. Q는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는 3차 함수를 따릅니다.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까요? 이런 그래프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 값은 3이고요. 이 값은 0이고요.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요렇게 P란 점이 x좌표를 x를 유지하면서 있으면은 Q라는 점은 x, 이런 점을 지나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면서 요 점이 Q라는 뜻입니다. PQ의 기하학적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PQ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이 뭐냐? PQ를 이은 선분을 한 변으로 하고 이렇게 된 것을 한 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 수직이 되게 정사각형을 그린다니까 또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이었나요? 네. 자, 원고가 있는데 좌표 평면에 수직하게 길을 톡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는 겁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정사각형을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정사각형을 그렸을 때 P가 X축 위를 따라서 원점부터 3,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이 정사각형도 계속 달라지겠죠. 그 정사각형들이 만드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자, 굉장히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걸 쌤이 3차원스럽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나중에 공간 좌표에서 3차원을 배우는데 그 3차원 좌표 공간이랑은 그리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자, 일단은 그냥 이걸 눕혀놨다고 생각해요. X축. 눕혀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Y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있는 판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따라서 지금 PQ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Q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은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뭐가 나와 있죠? PQ의 길이만 알면은 이걸 통해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곱하게 되면. 또 만약에 PQ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정사각형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PQ의 길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주르륵 하면은 아마 뭐 요렇게 생기는 무슨 입체도형이 생길 텐데 그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방법. 인테그럴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넓이를 쓰시고 적분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가 나옵니다.
근데 인테그럴 0부터 3까지의 이 넓이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고요. 정사각형의 요 길이가 x면은, 아니 요 점의 x좌표 x면은 이 점의 x좌표 똑같이 x인데 y좌표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원섭섭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을 암산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 방에. 되나 보십시오. 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9x제곱 되겠어요? 그거를 적분을 한 방에 하는 거야. 자, 마지막 과정이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0부터 3까지인데 다시 x 4제곱 적분하면 5분의 x의 4제곱 바로 됩니까? 그 다음 보세요. 마이너스 6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6x의 5제곱 여기는 4제곱 적분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9x제곱이니까 적분하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플러스 3x의 세제곱. 이 마지막 부분 좀 예쁘게 다시 쓰겠습니다. 3x의 세제곱 0부터 3까지.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찜찜하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5분의 x 5제곱 미분하게 되면 x 4제곱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6x 4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x 세제곱.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9x 제곱. 됩니다. 그리고 나서 0하고 3을 집어넣는데 0을 집어넣으면 0, 0, 0이니까 3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3을 집어넣게 되니까 좀 복잡합니다. 이거 얼마야? 5분의 3의 5제곱 243입니다. 81 곱하기 3. 그래서 5분의 243 마이너스 4분의 6은 뭐예요?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곱하기 81. 그 다음에 플러스 81.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오, 식의 숫자가 좀 크네요. 자, 근데 이 식은 잘 보니까 8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내시면은요. 이 식은 5분의 3 마이너스 이 식은 2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통분하면 10분의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빼면은 15 이렇게 하면은 16 빼기 15 하니까 1이니까 10분의 8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찾고 싶은 부피입니다. 부피. 최종적인 질문은 뭘 구하는 겁니까? 10부위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 답안지에는 8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하는 걸 토대로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계산하시면은 실제로 풀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이 유형의 문제는요, 이 수능 길잡이 교재에서 선생님이 2번 공부를 했습니다. 앞부분에 기본 핵심 문제도 있었고요. 기본 핵심 문제 아니라 그 예제 유제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좋습니다. 이제 서술형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서술형 코너에 있는 문제는요, 크게 선생님이 단원이 이제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서술형 코너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는 묶어서 한번 삼각함수 끝날 때 한번 했고요. 지금 이번 시간도 미적분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바로 적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미분단원 앞에 있는 문제와 적분단원에 있는 이 서술형 코너를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 서술형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기본은 똑같습니다. 단지 서술형으로 쓰는 연습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하는 거고요. 문제 단위로는 살짝 더 복잡합니다만 기본 원리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 예제는 풀어주고요. 유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4이고 높이가 10인 직원기둥이 있을 때 이렇게 비스듬하게 60도가 되도록 밑면과 60도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잘랐습니다. 나중에 고3 때 기하백도 공부하다 보면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면각이야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거, 이 귀퉁이, 이 파란색 부분 이것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 구하는 거예요? 바로 넓이를 적분해서 구하는 겁니다.
넓이를 적분해서 구하는데 그 넓이를 적분해서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단면이 되는, 자 한마디로 이것의 단면이 되는 넓이를 적분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걸 여러분들이 x축 취급을 한 다음에 이걸 주르륵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그 단면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단면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뭐 이거 잘라볼까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도형이 되겠죠. 이런 도형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단면. 그래서 직원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x축의 수직간 평면으로 톡 자르면은 단면이 뭐가 되나요? 이런 빨간색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삼각형은요 반드시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 직각 삼각형에서 이 중심각이 요 안쪽 각이 얼마입니까? 바로 60도입니다. 60도. 아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이렇게 자르지 않고 다르게 자르면은요. 자 적분을 할 때 또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요렇게 이렇게 잘라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쪽으로 자르더라도 언제나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게 오른쪽과 왼쪽이 이 원을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분을 다 할 필요 없이요. 자, 이렇게 생긴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쌤이 x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걸 x축에 대해서 0부터 얼마까지? 4까지만 적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요. 한마디로 뭐만 구하면 되느냐? 특정한 위치, 요걸 특정한 위치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x라고 놓으면은 특정한 위치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특정한 위치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선생님이 좀 옮겨가지고 위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특정한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x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죠? 여기다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이쪽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x라는 뜻은 요 길이가 x라는 뜻이고요. 이게 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언제나 16으로 동일합니다. 16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4로 동일합니다. 4죠, 4. 4 마이너스 4. 좌표입니다, 좌표. 그래서 자, 그래서 4입니다, 4. 여기 마이너스 4. 여기는 그래서 요 길이는 4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따라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요게 직각이기 때문에 루트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요 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말이구나. 이 입체 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단면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단면의 넓이의 밑변에 해당하는 요 길이가 뭐냐면요. 바로 요 길이가 되고요. 그게 바로 노란색인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 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는 바로 이 각이 60도인 직각 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바로 루트 3 곱하기 루트 16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최종 정답은요.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넓이가 2분의 1의 밑변 루트 16 마이너스 x의 제곱 높이 루트 3 곱하기 루트 16 마이너스 x의 제곱에 dx를 하면은 이 구하고 싶은 부피의 절반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16 마이너스 x제곱에 루트를 씌운 걸 제곱하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지고요. 2분의 루트 3은 요 2하고 요 2가 사라지므로 루트 3만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네요. 자, 써볼까요? 그래서 루트 3에 자, 계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에 자, 곱하기 그 다음에 16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0부터 4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루트 3에 4를 대입하니까 64입니다. 4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64입니다. 0은 00이고요. 구하니까 3분의 128 루트 3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가 있는지를 항상 봐주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뭐 단위가 센티미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센티미터나 미터 이런 단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부피의 단위인 세제곱 센티미터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따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유제를 보겠습니다.
네, 유제 문제는요. 정적분 0부터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세제곱의 dx의 값이 a분의 b일 때 a, b를 구하십시오. 한마디로 이거 적분하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부피 구하는 문제고요. 이 유제 문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구해보니까 요 식은요. 사인 x의 세제곱을 바로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치환 적분 아니면 부분 적분이에요. 근데 부분 적분을 한다고 해서 뭐 간단하게 잘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sin x의 제곱 곱하기 sin x. 사실 앞에 또 비슷한 형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sin x의 제곱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sin 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한마디로 우리는 코사인 x를 새로운 문자인 t로 치환합니다. 자, t로 치환하고 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dt dx는 마이너스 sin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sin x dx 자리에 마이너스 dt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식은 요 식과 똑같으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요거 0부터 파이는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그 다음에 sin x dx니까 이 값이 dt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요, 코사인 x를 t로 치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t에 관한 범위를 여기 써주셔야 되는데 x가 0부터 파이까지 바뀌니까 x가 0이면 코사인 x는 1이고요. x가 파이면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이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이걸 적분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적분하시면 마이너스가 좀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고 요거 바꿔볼까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은 t 마이너스 3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인가요? 1 빼기 3분의 1이므로 3분의 2.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거기서 그 1 빼니까 3분의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7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적분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의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서 좀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 5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미분의 서술형 문제는요, 예제하고 유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둘 다 난이도 높습니다. 하지만 예제하고 유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제는 쌤이 푸는 아이디어만 설명을 하고요, 유제는 답까지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예제는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입니다. 한마디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는 건데 k란 문자가 있어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나누시면은 k는 2의 x제곱에 4의 x제곱 4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는 거죠. y는 k라는 그래프 그리시고요, y는 2의 x제곱에 4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그래프는 깔끔하게 미분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증간표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 그리고 이 k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이 3개가 되는, 한마디로 교점이 3개가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되겠습니까? 자, 이거하고 굉장히, 근데 그 대신 이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 연습을 안 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쌤이 강의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줬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시고, 자, 유제는 함수는 다르지만 푸는 방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답까지 한번 내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9ln 이런 꼴의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구하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이 식을 변형합니다. 한쪽은 k만 남기고요, 이거 넘깁니다. 9ln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요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y라고 놨을 때 요 함수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함수만 그리면 그 다음에 y는 k라는 그래프하고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를 통해 갖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이 문제의 핵심은 요 함수를 그리십시오입니다. 그리는 방법은요, 자,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y는 9ln 2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일단 y'부터 구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로그의 미분이기 때문에 이 식은 2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한 형태가 바로 4x이기 때문에 9랑 곱하게 되면은 36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역시 미분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4x라고 쓸 수가 있고요. 는 0이 되는 값을 찾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 값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통분해서 마지막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2x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자, 36x고요. 통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자, 통분 한번 해볼게요. 2x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2x니까 묶어집니다. 마이너스 뭘로 묶어요? 8로 묶어지네요. x로 묶어지네요. 그럼 이 식은 x의 그렇죠? x의 세제곱, 제곱이 아닌 세제곱입니다. 자, x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2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는 0이 되는 x값 나왔습니다. x가 얼마입니까? x는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우리가 찾고 싶은 그 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증가함표까지를 그려가지고 증가감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증가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요 주어진 식을 잘 봤더니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마치 다항함수에서 3차 함수 인수분해 되듯이 인수분해 되네요. 인수분해는 일단 바로 다시 써볼게요. 한번. 자, 여기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분자가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3차 함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값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분자 형태가 x가 마이너스 2, 0, 2 요런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면은 요 값은 음수. 이 값도 음수, 이 값도 음수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양수, 그 다음은 음수, 양수, 음수니까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어떤 꼴이에요? 이런 꼴이죠, 이런 꼴. 어떤 형태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거를 정확하게 표로 표현한 게 바로 우리가 구했던 증감표입니다. 증감표는요, x가 마이너스 2, 0, 플러스 2일 때 f'x가 이때는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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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했던 과정에서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fx라고 하는 것의 함수 값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값을 대입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자, 0은요. 앞에 볼게요. 0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00이 돼서 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0을 지납니다. 자, 그리고 2를 대입하게 되면요. 요 값은 2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8이 돼서 ln9 9ln9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ln9가 2ln3이므로 18ln3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8ln3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18ln3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도요. 이 함수는 전부 다 x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대칭성, 바로 우함수입니다.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니까 증가, 여기 사이에서는 감소, 다시 증가, 다시 감소가 돼서 이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x가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자 18ln3 마이너스 8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요런 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x가 무한히 커질 때 얼마가 되는지만 보면 되는데 마지막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은 요 값이 무한대로 가고 이 값도 무한대로 가는데 백인데 로그 함수보다는 다항 함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문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의 개수가 4개가 되는 범위는 이렇게 y는 k가 되면 되겠고요. 정답은 0부터 18ln3-8 사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강의라는 전체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30강에 걸쳐가지고 미적분투의 방대한 내용 공부했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됐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쌤은 또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